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종합설계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름은 황용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할 제목은 초고층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작동 성능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제가 지난 학기에 이수경 교수님 지도 아래 저번 학기에 이제 석사 논문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입니다. 초고층 건축물 현황 및 화재 피해 확대 요인 분석, 스프링클러 시스템 분석, 스프링클러 설비 작동 성능 개선 방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최근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 복합화되고 있어 잠재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고층 화재 및 대형 화재 사례를 통해 피해 확대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형 인명 피해 발생 사례의 공통점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미설치되어 있거나 작동되지 않은 것입니다. 스프링클러 대부분의 화재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한 개 또는 두 개 동작으로 화재가 진압되었고요. 화재가 진압이 실패한 경우에도 화재 확산이 억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스프링클러 작동 성능 개선을 통해서 스프링클러 작동 개선을 통해서 인명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초고층 건축물이 완공 추이 현황인데요. 곧 화재 성장 곡선을 보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 부분으로서는 지금 초고층 분야에서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형 화재 사례 연구,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특성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하였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재난관리특별법에 따라서 층수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의 건축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특성상 이제 피난이 어렵고 소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건축물의 자체 화재 진압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층 건축물의 화재 사례 및 피해 확대 요인을 분석한 건데요.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도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방화구의 미흡이라든지 가연성 자재 사용 등이 원인이 있었습니다. 스프링클러 소화 성능 분석입니다. 국내에는 안타깝게도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얼만큼이 동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는 작동이 됐는지, 작동이 안 됐으면 무엇 때문에 작동이 안 됐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가 전무한 상황이었고요. NFPA 통계 자료에 의하면 스프링클러가 작동될 정도의 화재에서 92%가 작동했고, 지금 96%가 화재를 효과적으로 제어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화재 중에 79%가 스프링클러 헤드가 한 개만 동작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97%가 5개 이하의 스프링클러 헤드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5개 이하가 스프링클러 헤드가 작동되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 주요 구성 요소별 미작동 요인인데요. 작동하지 않은 8% 부분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차단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시스템이 수동으로 되어 있거나 구성 요소가 손상된 등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스프링클러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조를 두고 헤드까지 배관을 통해서 연결을 하는데, 이 중에 설치된 밸브 하나만 닫혀 있어도 스프링클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혀 그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작동 성능의 개선 방안입니다. 첫째로는 고가 수조 및 옥상 수조의 공급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고가 수조와 옥상 수조는 수조이면서도 가압 송수 장치의 역할을 하는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 낙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속 설비가 좋고 전기 설비 같은 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대단히 신뢰성이 좋은 수조의 형태인데요. 근데 이 체크 밸브의 구성이 잘못된 경우에는 소화 수조는 물론 가압의 역할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이 옥상 수조고요. 만약에 옥내 소화전이라고 하면 여기 개폐 밸브 하나랑 체크 밸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까지는 지금 여기 유수 검지 장치랑 개폐 밸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단순한 상황인데, 옥상 수조에 설치되는 또는 고가 수조에 설치되는 이 체크 밸브 같은 경우를 보면 소방 쪽에서는 리프트형 체크 밸브, 그러니까 스몰레스크 체크 밸브라고 불리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개방에 필요한 작동 압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스프링클러에 의해서 장력에 의해서 노멀 크로즈 상태로 닫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동 압력 이상이 돼야지만 체크밸브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게 중요한 건데 중요해서 그래서 제조사별로 이제 체크밸브의 작동 압력을 알아봤더니 최소 0.07메가파스칼에서 최대 0.05메가파스칼이었고요. 이걸 이제 환산 수두로 했을 때 0.7에서 약 5m의 수두가 낙차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체크밸브가 수조보다 최소 0.7에서 5m의 높이가 확보되지 않으면 저 수조 자체는 수조로서도 역할을 할 수가 없고 가압송 수장처로서도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반대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프트 체크밸브 업체별 작동 압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작동 압력을 표기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국내사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 기술 자료 봤을 때 단 한 군데만이 작동 개시 압력과 완전 작동 개방 압력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많이 아마 보셨을 건데요. 지금 옥상 수조나 고가 수조의 기본 설계 도면이죠. 근데 이렇게 설계했을 때 같은 경우는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 이 체크밸브가 작동 압력이 0.03 메가파스칼이라고 한다면 최소의 여기서부터 0.3m 약 3m 이상의 높이차가 확보가 돼야지만 동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거에 맞춰서 한계층 아래에 체크밸브를 설치하고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점검구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체크밸브가 부적절하게 설치될 경우에는 신뢰성이 우수한 고가수조 옥상수조가 수원 및 가압송 수장치의 모든 기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밸브 선정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옥상수조에 설치된 수조의 바이패스 배관인데요. 지금 이렇게 옥상수조의 펌프를 이런 형태로 배관으로 연결하게 되면 펌프가 동작했을 때는 이제 수원의 공급이 가능한데 정지 상태에서는 자연 낙차에 의한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펌프의 정지 상태에서도 자연 낙차에 의한 수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선 별도 배관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펌프 1차 측에 바이패스 배관을 구성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화 배관 관로 이중화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방안인데요. 지금 바이패스 배관을 아직도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가마밸브가 고장 났을 때 이쪽으로 바이패스 시킨다는 의미인데 설비 쪽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 바이패스가 고장이 났을 때 이 밸브를 개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압력 자체가 1.1메가파스칼이 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바이패스를 가마 밸브를 쓰는 거고 이 밸브를 열게 되면 이제 헤드나 말단에 이제 밸브 시트나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다 밀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고층 부분에 있어서는 주배관이나 유수검지 장치 같은 경우도 다 이중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마뼈도 이중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소화펌프실 관련해서 국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화펌프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상황에서는 소화펌프가 고장날 경우에는 유지관리자나 소방관이 직접 소화펌프실로 진입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소화펌프실로 진입하는 경로는 무엇보다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NFP나 기타 이제 IBC 기준에 있어서는 정확히 2시간 내와 규정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진입로 부분 같은 경우도 사전에 협의되고 외부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는 소화펌프실과 동등 이상의 내화 성능을 갖게끔 하고 있습니다. 동력 제어반 부분인데요. 실제 소화 배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밸브 하나만 차단된다고 하면 모든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관 쪽에는 그래서 밸브가 닫혀 있으면 그 밸브가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를 수신반 감시 제어반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력 제어반, 그러니까 전기 쪽에 있어서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력 제어반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전원이 차단되거나 이 부분이 자동으로 안 돼 있고 수동이 돼 있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마그네틱 스위치와 릴레이 접점을 구성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접점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화펌프의 예비펌프 동시 동작을 고려한 전원 용량 산정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소화 유량을 산정할 때 국내 같은 경우 기준 개수 10개, 20개, 30개만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 화재시 예를 들어서 많은 건물 같은 경우는 한 층에 한 1만 개 이상의 스프링클러 헤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초기에 진압되지 못하고 화재가 확대될 경우에는 주펌프뿐만 아니라 예비펌프가 동시에 동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펌프와 예비펌프가 동시에 동작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모든 펌프가 다운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예비펌프의 동시 동작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펌프가 압력이 떨어져서 이 펌프까지 같이 돌면 결과적으로 메인 차단기가 떨어져서 주 예비 충납 자체가 전부 다운되기 때문에 예비 펌프까지 동시 동작을 고려한 차단기의 용량과 전원을 산정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비상발전기에 대한 기동 신호 부분도 지금 이제 그 일부 성능 위주 설계 가이드라인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전력료 변압기 주차단기 지금 보면 2차 측에 이쪽에 연결하게 되면 이 차단기 자체가 떨어졌을 때 같은 경우는 비상발전기가 돌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초고층관 충분율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수전을 2회선 또는 3회선 수전을 받기 때문에 한전 전원이 다운되는 것보다는 차단기 전원이 다운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력료 변압기 차단기 2차 측에 기동 신호를 연결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최고의 자체 진압 설비 스프링쿨러 설비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간략히 맺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이 이제 이수경 교수님 정년기념 특별 세션이거든요. 그래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반평생을 소방 학문 분야에 헌신하신 이수경 교수님께 제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